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십 년 됐죠. 그래서 만나고 했는데 금방 또 친구 하나 초등학교 동창인데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중학교 따로 가고 고등학교 따로 가면서 헤어져 있다가 또 우연히 어떻게 돼서 또 금방 전화 받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전화는 받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 갖고 아침에 수업하죠. 오후에 쉬고 저거 쉬는 시간에 난 또 수업해야 되죠. 사람 만나기가 참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 직업이야. 그죠? 제가 친구들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제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하도 집에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옛날에 그 된장라면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라면이 한 박스에 50개 들었던 시절이거든. 그 50개짜리 된장라면을 5박스를 집에 사다 놨어요. 방학 동안 먹으라고. 그 5박스를 방학 동안 다 먹어서 하도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그 친구들 워낙 많고 좋아하고 또 이래서 그리 지냈는데 이 직업 가지고 나서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한 지금 20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뭐 동창회를 갈 수가 있나 뭐 해도 갈 수가 있나 요즘 다 언제 만나요? 다 금요일 만나잖아요. 또 옛날처럼 집에 가서 한 잔 먹고 자고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이 남자친구들끼리 얼굴 못 봐요. 가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나면 또 차를 가지고 오든지 그죠? 그러면 예전에 한번 부산 나와서 한 잔 먹고 집까지 가는데 대리비 5만 원 달라야 돼요. 5만 원을 주고 왔더니 집사람한테 야단 억수 집에 갔는데도 야단 받았어요. 그죠? 막 사우나 가서 한 돈만 원 주면 푹 자고 사우나 하고 오면 되지. 그 돈 들여서 뭐하러 왔냐고. 이상하다. 옛날에는 안 온다고 뭐라 하더니 이제 온다고 뭐라 하네. 아, 참. 맞죠? 요즘 집에 가면 마님 계시고 도련님 계시고 공주님 계시고 그리고 머슴이 있어요. 맞죠? 요 대감은 없다니까. 대감은 없고 안방 마님 계시고 도련님 계시고 공주님 계시고 그러고 머슴이야. 그죠? 맞죠? 참 세상이 왜 이리 변하는 거 참 아버지 세대가 참 좋으셨어요. 그죠? 자, 신규 등록 전환입니다.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할 때의 지분 부여. 지분 부여. 자,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새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등록하는 토지니까 지분 부여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등록 전환인데 이 등록 전환은 자, 우리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돼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 해서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자, 등록 전환이 일어나면 아까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산 플러스 숫자로 된 지분, 지적도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된 지분을 쓰죠. 그러면 산 플러스 숫자 돼 있던 지분은 결번 없어져 버리고 새로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부여하느냐? 신규 등록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분 부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지만 지분 부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여하느냐? 자, 원칙. 신규 등록되는 토지 또는 등록 전환되는 토지의 인접한 토지, 인접한 토지의 본번을 가져다 쓰고 거기다가 보기 싫지만 부번을 부여해 줍니다. 부번 부여. 자, 부번은 보기 싫기 때문에 되도록 안 붙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번을 붙이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서해고 여기 남해요. 자, 어떤 지분 부여직이 있는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6번지로 끝나는 지분 부여직이 있다 가정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토지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자, 생겼다면 본번으로만 깔끔하게 부여하면 6번에 이어 7번 하면 되겠죠. 문제는 6번 근처에 7번지가 있어야 쉽게 찾아지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안 찾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인접한 토지의 본번 1이라는 본번이 있죠. 이 1이라는 본번을 갖다 쓰고 거기다가 의 1하고 부번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최근에 새로 생긴 토지가 있는데 지번이 1의 1번지라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1의 1번지 처음 생겼지만 어디가 찾으면 돼요? 1번지 근처에서 찾으면 바로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추적 기능 때문에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무슨 번? 부번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본번으로 하면 위치가 안 찾아지겠죠. 그렇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예외도 있다는 얘기고, 자, 예외해가지고 해당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에 이어서 본번으로 깔끔하게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부여해주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예외로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종 지번 가진 토지, 최종 지번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 두 번째, 멀리 떨어진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 또는 세 번째,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신규 등록 등을 할 때, 이때는 부분을 안 붙이고 깔끔하게 본번으로 꽉 밀어버립니다. 자, 설명 들으세요. 여기가 6번지 최종 지번 가진 토지입니다. 이 최종 지번지에 인접해서 여기 토지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위치 추적 기능이 되면서 이어지는 번호로 하려면 원칙에 따르면 6의 1 맞죠? 그러나 6이 최종 본번이니까 6에 이어서 깔끔하게 7 해도 바로 위치 추적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보기 싫은 의 1을 붙일까요? 깔끔하게 7로 갈까요? 깔끔하게 7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번 가진 지번은 안 쓰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깔끔하게 7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멀리 떨어진 토지. 자, 멀리 떨어진 임야가 하나 이 지적도로 옮겨오거나 또는 저 바다에 우리가 발견 못했던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또는 인공적으로 섬을 하나 조성했다. 이럴 때는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인접한 토지의 본번의 의1 의미 없죠. 이때도 최종 지번에 이어서 본번으로 부여해준다. 8. 그리고 대규모로 매립이 돼가지고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신규 등록해야 된다. 이때 이 여러 필지 전부 의1 이거 보기 싫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한다? 본번으로 그대로 밀어줍니다. 그럼 8이 최종 본번이니까 9, 10, 11, 12, 13 해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는 원칙 인접지 본번에 무슨 번? 부번 부여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 자, 최종 지번 인접. 먼 거, 멀리 떨어진 거, 먼 거, 그리고 여러 필지. 최종 지번 인접, 먼 거, 여러 필지. 최종 지번 인접, 먼 거, 여러 필지. 요 세 가지는 부번 붙이는 게 아니고 최종 본번에 이어서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번으로 순차 부여. 그 얘기가 원칙과 예외해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 문장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적법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갑자기 갑을 그거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 자, 분할은 토지를 쪼개는 거예요. 그죠? 자, 토지를 쪼개면 원래는 한 필지니까 지번도 한 개였어요. 그런데 쪼개져서 여러 필지가 되면 지번도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 개의 지번을 어떻게 만들어서 붙일 것이냐. 법이 정하는 방법, 원칙. 자, 여러 개 필지 중에 하나의 필지는 옛날 지번,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줍니다.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써줘요. 그런데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에 자, 부번을 붙이되 어떤 부번을 붙이느냐? 최종 부번의 다음 부분부터 순차 부여해 줍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간단한 것을 표현이 어렵게 된 겁니다. 표현이 어렵게. 자, 여기 어떤 필지가 있습니다. 어떤 필지 갔더니 1번지라는 토지가 있고 그 옆에 다 찾아보니까 1이라는 본번 쓰면서 의 3, 의 5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1번지 필지가 세 필지로 분할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 필지 지번 1개, 지금은 필지 3개, 지번도 3개 필요하죠. 그러면 1번지라는 이 지번이 이제 3개의 지번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 한 필지는 무조건 분할 전 지번 그대로 1하고 그대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무슨 번? 본번을 갖다 쓰고 거기다가 부번을 붙이니까 의 하고 들어가되, 지금 현재 1의 1, 1의 2, 1의 4는 없어요. 없지만 부번도 원칙 차례대로 붙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1의 5까지 갔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번 결번된 번호는 원칙적으로는 다시 안 씁니다. 다시 쓰게 되면 나중에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의 1이 없는데 과거에 1의 1이 예를 들어 여기 있었다. 근데 1의 1을 지금 여기 어디다 붙여버리면 똑같은 지분인데 위치가 다르죠. 그럼 옛날에 토지하는 사람과 지금 토지하는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 번 썼던 지분은 원칙 다시 쓰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새로 붙이기 전에는 안 써요. 그래서 이 경우에 1의 5까지 있지만 1의 4와 1은 없지만 옛날에 썼었기 때문에 쓴다 안 쓴다? 안 써. 그래서 최종 부분 가진 지분을 찾아서 그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해서 1의 6, 1의 7 요로 해서 세 개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말이 어려워서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부터 이랬지 쉽게 얘기하면 안 썼던 부분부터 부여해준다. 맞죠? 한 번도 안 썼던 부분부터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1을 어디다 붙일 거? 1의 6, 1의 7 어디다 붙일 거냐? 뭐 공무원 마음대로일까요? 아니다. 이것도 차례가 있다. 자,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라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서기번법이니까 빠른 지분이 북서쪽에 오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동서일 때는 북서는 없지만 북서에 가까운 서쪽에. 만약에 남북으로 분할됐다면 북서에 가까운 북쪽에 빠른 지분이 오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쪽부터 1, 1의 6, 1의 7 이렇게 붙이는 게 원칙이다. 되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 자, 주거나 또는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가 있더라. 자, 1의 6번지에 주거가 있다. 또는 사무실이 있다. 자, 주거, 사무실은 사람이 어쩌다가 있다.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상주하는 건축물이에요. 뭐 창고 용지, 뭐 창고 건축물 같은 것은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여기는 사람이 상주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이 건축물은 분할 후에도 사람은 상주하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분할되기 전에는 몇 번지? 1번지였어. 근데 분할되고 나니까 몇 번지? 1의 6번지. 다시 하면 안 돼요. 다시라는 말을 쓰면 지적법을 다시 배워야 돼. 맞죠? 의 6번지. 자, 의 6번지가 되면서 지번이 바뀌어버려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지번이 안 바뀌고 옛날 지번을 그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도록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존재하는 그 필지에 옛날 지번, 뭐라고 부른다?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번지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온다? 중간으로 여기 옵니다. 옛날 지번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가 1의 6. 다시 하면 안 됩니다. 1의 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서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다. 그러면 합병은 어떻게 해요? 합병은 합치는 거다. 그럼 합치기 전에는 여러 필지니까 지번 여러 개. 합병되고 나면 전체가 한 필지가 되니까 지번도 한 개만 필요합니다. 그죠? 그때는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까 우리 1번지, 2번지 합쳐지니까 몇 번지가 됐어요? 1번지. 빠른 지번으로 되는 게 원칙이다. 빠른 지번. 그 빠른 지번을 한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선순위 지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순위 지번. 단. 자, 앞쪽에 있었던 지번들이 합병되기 전 존재했던 지번들이 어떤 거는 본번만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부번까지 붙어 있는 게 있더라. 이때 무조건 빠른 거 쓰지 말고 이때는 부번 붙은 거 보기 싫으니까 쓰지 말고 본번으로 된 지번 중 선순위를 쓰자. 되도록이면 부번 붙은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 본번이 존재할 때 이거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그중 선순위 지번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세 필지가 있습니다. 자, 1번지, 2번지, 3번지였어요. 자, 이 필지가 합병이 되면 한 필지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지번 중에 하나를 씁니다. 어떤 거 씁니까? 가장 빠른 지번 1번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빠른 지번이 의 1 요로 돼 있더라. 그럼 부번부터 쓰니까 보기 싫잖아.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죠. 그때는 몇 번지?
본번 중 선순위 2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의 1돼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3번지가 되겠죠. 이것도 의 1돼 있더라. 이때는 어쩔 수 없다. 부분 붙인 것 중 선순위를 쓸 수밖에 없다. 1의 1번지. 이때는 이것도 가는 겁니다. 맞죠? 되죠? 자, 그런데 합병도 예외. 분할처럼 똑같은 예외.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존재할 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자, 합병을 신청하는데 자, 2의 1번지에 여기 건축물이 있고 사람이 상주하는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합병 신청만 단순하게 하면 원칙에 따라 선순위 지번 1의 1번지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원칙에 따라 선순위 지번이 돼버리면 합병 후 필지의 이 건축물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지분이 바뀌죠. 옛날에는 2의 1번지 썼잖아. 근데 합병을 하면 1의 1번지 돼버리죠. 그러면 합병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합병 신청만 해서 선순위 1의 1번지로 가든지 또는 합병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나를 더 신청하는 거야. 무슨 신청하느냐? 합병 후에 지번은 선순위로 부여하지 마시고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의 지번, 내가 여태 써왔던 이 지번 어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뭐 하면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필지 건축물 존재하는 필지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자, 그냥 합병 신청했다. 몇 번지? 1의 1번지. 그러나 건축물 존재하는 필지의 지번으로 신청을 하면 2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해준다. 3의 1번지로 신청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건축물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다. 됐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분할과 합병의 대표적인 차이점. 분할은 신청하면 해준다. 당연히 해준다. 당연히 해준다. 이 당연히라는 법률 용어 규정은 없지만 합병과 구분하기 위해서 분할은 당연히 해준다. 합병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해준다. 됐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분할은 신청하여야 어쩌고저쩌고 해준다. 틀렸다. 합병은 신청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준다. 틀렸다. 당연히 나왔죠. 이 딱 보면 벌써 문제 나오겠구나 하고 우리 다 알죠? 대한민국 시험 어디 가나 똑같잖아. 그죠? 똑같잖아.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영어 배울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북, 프렌드, 친구. 사회 나가면 친구들 많고 책 봐야 되고 이거 반드시 시험 내겠지. 안 나와 그런 거. 평생 살면서 한 번 보도 말도 뭐 나눠 먹는다. 쉐어 해서 이런 거. 그죠? 아이고 이런 거 안 나오겠지. 그런 거 낸다. 시험은 항상 그런 거 나오죠. 항상 그런 거 나와요. 나중에 등기법 가면 배웁니다. 이전 등기 배울 때 우리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지 등기. 절차 짤짤짤짤 외워갑니다. 나가면 전부 매매니까. 안 나온다 그런 거. 그럼 안 나와. 환매 이거 도대체 뭐고? 그런 거 나온다. 들어보도 못한 거. 여러분 평생 가면서 한 번도 아마 중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가 나온다? 그런 거 나온다. 머리 좋은 한민족으로 태어난 원죄라고 그랬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원칙적인 거 많이 일어나는 거 그건 다 외우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몰래야 틀린다. 얄궂은 거, 저 숨어 있는 거 맞죠? 뒷장 끝에 있는 거 그런 거 내가 틀린단 말이야. 그런 거 낸단 말이야. 머리 좋은 민족으로 태어난 죄다 말이야. 죄.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된 지역 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자, 어떤 지역이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밑에 적어봅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아래 위로 적었다는 것뿐이지. 자, 이 지역은 원래 난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되면서 신도시 같은 게 들어서면서 경지정리가 반듯반듯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옛날에 난개발되어 있을 때는 막 토지 모양이 엉망이었겠죠. 자, 이렇게 돼 있던 이 토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면서 경지정리가 됐는데 과거의 토지의 면적 경계, 현재 토지 면적 경계 같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럼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조사하면 나온다, 청량해야 된다. 면적, 경계, 좌표 청량이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전면적으로 청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 확정 청량이란 하고 용어 정의편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의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자, 이런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지역은 전면적으로 청량해야 되는데 그 청량 무슨 청량이라고 부른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다르다. 됐습니까? 자,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붙여내기도 하고 따로따로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청량이라는 이 의미가 들어간 기본을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지번 부여 어떻게 할 거냐? 지번 부여. 옛날에 보니까 1, 1의 1, 2, 2의 1, 2의 2, 3, 4, 5, 6, 7, 8, 8의 1 이렇게 돼 있었더라. 자, 그러면 새로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지번을 빼서 그 지번 가지고 새로 부여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지번 중에 안 그래도 보기 싫어서 깝깝했던 부번 붙은 지번은 이때 쓰지 말자. 쓰지 말고 기존에 존재했던 지역 내에 있는 이 완료되는 지역 내에 있는 무선번, 본번 가지고 본번을 사용해서 새로 부여를 해준다. 부번 붙은 건 쓰지 말자. 되도록이면 부번은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애누리 없는 장사 없다. 그래서 이 본번은 다 쓰는 건 아니고 제외되는 본번이 두 본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 지역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된 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 역시 안 씁니다. 이 두 가지 지번은 본번만으로 되어 있더라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안 쓴다. 자, 만약에 연산동이 좀 오래된 동네가 많아서 신도시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그럼 신도시 만들면 연산동 전체가 신도시가 되겠어요? 일부만 신도시가 되겠어요? 일부만 신도시가 됩니다. 우리 해운대 신도시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처음 들어왔던 게 좌동 신도시 맞죠? 그 다음 뭐 마린시티하고 들어오는 그런 도시가 보면 말만 신도시지 마린시티는 쪼매네. 건물이 위로 많이 올라갔지 맞죠? 좌동은 가보면 제법 큰 것 같아도 우리 좌동 위에 도서관 위쪽에 가면 거기 이제 폭포사지에 장산 올라가는 쪽 거기도 좌동이야. 거기는 개발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전부 개발되면 난리 납니다. 그 많은 부지에 그 많은 아파트를 사람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럼 신도시 사업 완전히 펑크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지로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만한 동지역에서 여기만이 신도시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지번이 500번지가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서 이 지역이 이렇게 경지 정리가 되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는데 이때는 본번으로만 대지번 쓰고 부번 붙은 지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요때 보기 싫은 거 합법적인 주기분담 합법적으로 주기버리고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6번지 하는 토지가 지역의 경계 쪽에 있는 토지인데 이 바깥에 보니까 6의 1 하는 지번 가진 토지가 있더라. 그럼 안에도 6 밖에도 6 해가지고 본번이 같죠? 그때는 이 6은 쓰지 말자. 그 다음에 7번지는 워낙에 큰 필지였는데 일부만이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이 안 돼버린 거야. 이게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토지는 양다리 걸친 토지죠. 자, 우리 양다리 걸치면 어이구 잘했다, 칭찬해준다, 다리 잡고 확 잡고 찢어본다. 다리 잡고 확 잡고 찢어본다. 맞죠? 나는 지만 좋아하고 있는데 지는 내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더라. 이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찌 된다? 다른 놈 만나더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찌 한다? 다리 확 어? 그래서 이것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말이야. 자,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나중에 위치 추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만약 이걸 쓰게 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될 텐데, 자, 6번지가 여기 있으면 6의 1번지도 근처에 있어야 돼. 근데 6의 1번지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 있잖아. 그러면 7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도 7번지하고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럼 7 갔으니까 예를 들어 분할해서 7의 1 만들었다. 그럼 7과 7의 1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붙여서는 위치 추적이 나중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쓰지 말자. 이렇게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게 본번 같은 거 경계에 걸친 거. 안 받게 본번 같은 거 경계에 걸친 거. 맞죠? 그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하고 체킨다는 거예요. 체킨다. 자, 그러면 부분 붙은 거 안 써. 본번도 이거 안 쓰고 저거 안 써. 지번수 부족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해가지고, 자, 지번수가 부족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 첫 번째, 자, 해당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이어서 본번으로만 순차 부여하든지, 자, 해당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이 500번입니다. 500번. 500번째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지번 가지고 부여하면 모자라죠? 그러면 이 본번 무시하고, 그래 붙이지 말고 이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본번으로 붙인다. 501, 502, 503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 그러면 지번 자체가 다른 지번과는 떨어지게 되면 이 지역 자체는 비슷한 지번으로 쫙 이어져 가겠죠. 그렇게 붙이든지, 또는 자, 이거 영어로 O하고 R이에요. O하고 R이에요. 나중에 내가 잘못 적었다 안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돼 있더라. 선생님 그 1번, 2번 사이에 아가 뭡니까? 아니다. 또는 그죠? 자, 단지식. 그냥 우스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옛날에 물어본 분이 있어요. 물어본 분이 있어. 또는 블럭식. 단지식 또는 블럭식으로 붙이는데, 이 단지식 블럭식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경지만 정리해서 바둑판처럼 나열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신도시 같은 게 만들어질 때는, 자, 집부터 대충 짓고 집 사이로 길이 납니까? 길부터 만들어 놓고 집 짓습니까? 길부터 만들어 놓고 집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길 사이에 주거단지, 상업단지, 뭐 교육단지, 아파트, 마트,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을 시키죠. 그러면 이 하나의 도로를 사이에 둔 이 하나의 구역을 하나의 단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 단지는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의 블럭이 되더라. 블럭식. 그리고 이 하나의 단지에 지번을 하나, 여기 1번지, 그 다음 단지에 2번지, 그 다음 3, 4 이렇게 붙여주고, 단지 내에 있는 개별 필지는 그 본번 쓰고 거기다가 의 1, 의 2, 의 3, 의 4 본번 쓰고 의 1, 의 2 이런 식으로 부번만 가지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번 몇 개 안 되더라도 부여가 가능할 수 있겠죠. 이것을 단지식 또는 블럭식이라고 부른다. 블럭식.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선택에 따라 붙여주면 된다. 해서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가 우리 지적법이 정하는 지번 부여 방법들이에요. 지번 부여 방법.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경우를 빼고도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더 있어요. 자, 우선 지번을 변경한다. 이건 조금 이따 배웁니다. 지번이 변경되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지번을 새로 부여해 주느냐, 또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지번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자, 수안동이 있는데 수안동은 자꾸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연산동은 자꾸 많아지더라. 연산동이 너무 복잡해서 수안동 일부를 연산동에 편입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안동에 있던 토지들이 수안동 지번을 그대로 가지고
이름만 연산동 몇 번째 해버리면 기존 지분과 충돌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새로 부여해줘야 돼. 이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분 부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배웁니다. 축척 변경이라는 걸 할 때도 지분을 새로 부여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가 준공 끝났단 말이에요.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분 부여를 해줄 수도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경우 앞에 지행축도 드립다 해서 대가리 말합니다. 지행축도 잘 안 된다. 뭐 그러면 중국어 발음으로 지행축도 뭐 이러든지 알아서 하는 거야. 어쨌든 리듬, 발음, 박자, 강세 뭘 해가지고라도 외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술집에서 디스코 클럽 같은데 DJ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잠깐 배웠는데 앞에 있던 메인 DJ가 안에서 막 판을 돌리는 거야. 옛날에 그 판, 그 LCD 판 있죠? 그 LP 판 있죠? 그걸 막 손가락에 돌리는 거야. 우와, 그거 어쩌합니까? 이 사람아, 그냥 손가락에 끼고 돌리면 돼. 그럼 밖에서 보면 조명이 반짝반짝 하니까 손가락 위에서 돌리는 것 같아. 실제로는 자꾸 좌우로 돌리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데 막 영어도 쓰고 일부러도 쓰고 뭐 하는데 막 리듬 맞춰서 막 무도야 막 하고 고함 지르고 막 굉장히 멋지게 해요. 그 형님 그거 뭔데? 먹이는 무등 양말에 빼고 무드야마 해가 고함 지르면 되는 거야. 술 먹고 일하는데 뭐 알아듣냐 말이야. 그죠? 왜 하거든요. 어떤 거든지 만들어내면 된다. 이 말. 만들어내면. 이런 것도 지행축도 잘 알지만 어쨌든지 발음을 바꾸고 어째서 내 거로 하면 돼. 맞죠? 네, 그러면 돼. 자, 이게 작년 여러분은 30회 시험이고 29회 말고 28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8회에 뭐라고 나왔냐?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됨으로 인해 지적확정 청량 실시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모두 바른 것은 해놓고 지행축 3개 넣고 아닌 거 2개 넣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지행축 3개를 찾아내는 게 재작년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경우에 지분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방법을 규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4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에 준해서 써라. 어떤 방법을 준해서 쓰느냐? 이 4번 방법. 여기에 준해서 사용한다, 준용한다.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붙여준다 이 말이야. 요거는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 과거에는 요 4가지 경우에 1번 신규 등록 시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법 한 5, 6년 전인가 그쯤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분 부여는 신규 등록할 때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맞다, 틀렸다. 어떤 방법? 4번 방법 준해서 사용한다. 준용한다 이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쉽죠? 그냥 외우면 됩니다. 민법은 외우기 반해서는 문제가 안 풀려. 응용이 들어가야 되고 지적법은 응용 없다. 외우면 된다. 11월 달에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용어들이 조금 있고 하니까 조금 들리죠? 여러분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 쉽지만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정신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돌아보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만 될 뿐입니다. 민법은 처음에 요래하고 갑을 요 많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 하면 갑을 다음에 안 본 병도 막 티나고 막 이래. 맞죠? 그래서 민법은 처음부터 잘 자리 잡으시고 하시고. 자, 그리고 43페이지 3번 지분의 변경 해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저 끝에 준용의 지분 변경.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지분 변경. 자, 지분은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차례대로 차차차차차 잘 붙여줘요. 그런데 그 토지들이 아래 위로 합병이 일어나고 좌우로 분할되고 또 합병이 아래 위로 일어나고 분할이 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돼버리면 1번지 옆에 2번지가 있다가 갑자기 2번지 옆에 35번지가 오고 35번지 옆에 뭐 4의 1번지가 오고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토지 지번 가지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면적으로 새로 지번을 깔끔하게 새로 부여를 해주게 되는데 기존의 지번을 바꾼다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지번 변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지번을 처음에 부여할 때는 누가 부여했어요? 소관청이.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번을 변경하는 것도 역시 소관청이 하기는 하되 기존의 것을 바꿀 때는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번 변경은 원칙적으로 부여하듯이 소관청이 하되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라. 이때 그 누군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는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거 딱 보면 벌써 이게 시험 문제죠. 그럼 예전에 어떤 문제 나왔겠다. 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시행한다. 틀렸겠죠. 다 나오는 게 그래요. 얼마나 쉽노? 그죠? 얼마나 쉽노? 외우기만 하면 바로 답이 보입니다. 지적법은 바로 답이 보여요. 민법은 외운다고 답이 보이지 않죠? 외운다고 답이 보이지 않아. 그죠? 그렇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 보면 뭐 골치 아프잖아. 뭐 해놓으니까 뭐 하면 불법 원인급여로 해서 뺏어올 수 있는데 뭐 첫 계약 웃자고짜 할 때는 불법 원인급여에서 또 못 뺏어온다 이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불법 원인급여에서 또 못 뺏어온대 또 이럴 때는 이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 맞죠? 결국 우리나라는 첫 계약을 나쁘게 얘기하면 권장하고 있다. 왜? 첫 계약 해주고 아파트 하나 받았다. 그리고 돌았으면 돌려달라 해도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많이 한 사람이 장땡이다. 고정이 돼버리잖아. 돌려줄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럼 남자들은 어찌해야 된다? 그냥 애인으로만 있지 계약까지 가면 큰일 난다. 자, 됐고. 그럼 법을 좀 배워야 돼. 자, 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자, 지번 부여는 누가? 소관청이 혼자서 했어요. 근데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하되 승인 받아서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소관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게 승인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승인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기재되는 내용을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걸 묶어서 지번 등 명세를 기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번 등 명세라고 하는 걸 기재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번 변경 대상되는 필지마다 지번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명확하고 세세하게 기재한다. 그걸 지번 등 명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번 변경 대상 토지마다 기존의 지번만 기재한다. 지번 위에 몇 개 더 기재한다. 몇 개 더 지번 등 했으니까 그러면 뭘 기재하느냐? 네 가지를 기재합니다.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네 가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돼요. 이게 앞대가리 따서 찌찌면소 하고 외우면 된다. 그죠? 아까 우리 일필지 승인 요건은 찌찌찌 소축 등. 맞죠? 지번 변경할 때는 찌찌면소. 들여다 외워야 된다. 자꾸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뭐 논리라는 게 없어. 합리만 있는 게 합리.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거기서는 가장 낫다는 거지 정의다 뭐 불이다 이런 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합리만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돼. 그죠? 자, 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그 승인 신청을 받았다면 승인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지번 변경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 지번이 차례대로 잘 배열되어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지번 배열이 규칙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도면입니다. 우리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토지 생긴 모양이 나오면서 그 토지 경계 안에는 1번지 대 2번지 전 3번지 주유소 용지 4번지 과수원 이런 식으로 지번과 지목이 다 적혀 나와요. 그러면
도면 딱 보면 1, 2, 3, 4 어이구 그래도 이거는 괜찮네. 1, 2, 3, 4 250, 250의 1, 32 아이고 엉망개파이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면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걸 통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고 승인해 주든지 불승인해 주든지 그 결과만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용이용,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는 뭐 집집마다 최소한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 전산화 시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관공서도 이제는 모든 업무를 전산 업무로 수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다 전산화가 돼 있죠. 자, 과거에는 전산화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A 관공서가 가진 정보 종이로 된 서류로 보관됩니다. B 관공서 가진 정보 종이로 된 서류로 창고 보관해요. 맞죠? 그러면 A 관공서가 B 관공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든지 서류를 넘겨받든지 해야 되죠. 복잡해요.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전산망이라고 하는 게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에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산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산망이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우리 지적공부, 지적도 임야동을 포함한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 맞죠? 그럼 소관청이 관리해. 그런데 승인해주는 자는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아닌 시도지사 등이에요? 시도지사 등이요. 그럼 시도지사 등은 지적공부가 자기 관리하는 장부는 아니야. 맞죠? 그러면 옛날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옛날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승인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고 승인 신청서 낼 때 자기가 보관하는 지적도, 임야도 사본을 제출했어요. 왜? 내가 보관하고 있는 이 도면 사본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 도면 보고 판단해 주세요 라고 같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거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전산망을 통해서 지적도 임야도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걸 이제 시도지사는 이 전산망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땡겨와서 볼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내용은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번 변경을 신청하는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저기 노란 글씨로 써놨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되고, 이때 지번 변경을 하면 그럼 지번 변경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떻게 부여해 줄 것인가? 그건 저기서 배웠잖아요. 4번에 나오는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지번 변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넘어가면 결번대장 이런 게 나오는데, 결번은 없어진 지번 얘기하는 거죠. 결번도 따로 등록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게 결번대장이라는 장부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셔서 46페이지 지목. 이제 아주 재미난, 여러분이 한번 빠지면